어, 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목에 해당하는 장기는 간이에요, 간. 그 다음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 각 장기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목화토금수에 해당하는 게 장기가 있고 부가 있고 그 장기하고 부는 이제 서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관이라고 해서 관은 쓸관자라고 해서 얼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향, 그래서 오지, 요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기가 약하면 극도로 싫어하는 맛이나 극도로 좋아하는 맛이나 그 맛이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그 기관이 몸에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계절이 있고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락선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장기는 그 오장육부는 우리 건강의 뿌리가 오장육부인데요. 그 오장육부가 음, 서로 각각의 어떤 그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건강을 공부하려면 이렇게 줄긋기로 공부를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에 해당하는 장기는 간입니다. 간. 그리고 그 간이랑 세트인 부가 쓸개이고요. 그다음에 얼굴로는 눈에서 우리가 간의 건강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간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화가 너무 많이 나고, 또 반대로 화를 너무 참는 분들도 간의 손상이 많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간이 힘든 사람들은 신맛을 극도로 찾던지 아니면 극도로 먹질 못하든지 극과 극은 이렇게 항상 통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몸으로는 근육으로 가는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은 봄이고 색깔은 청색입니다. 자, 먼저 우리 뱃속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는 심장과 폐를 뺀 콩팥도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간이라는 장기가 있고, 여기 위도 있고, 요 위 뒤쪽에 췌장도 있고, 요 안쪽에, 담낭, 우리가 쓸개라고 하죠. 그 대장 소장이 있습니다. 우리 뱃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간은 여기 이렇게 되게 큰 장기죠. 그래서 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간의 무게. 잘 모르시죠? 좀 전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좀 큰 것 같다. 무거워 보인다. 근데 우리는 간의 무게를 늘 알고 있었습니다. 간이 두근 1.2kg에서 1.5kg 정도입니다. 딱 두근. 남자들이 좀 클 가능성이 많아서 1.5kg, 여자들은 1.2kg 또는 조금 더 작던지 그렇습니다. 위치는 이제 보셨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서는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 이렇게 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딱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고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일이. 그래서 간은 우리가 뭐 잘은 모르지만, 뭐, 간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침묵의 장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침묵의 장기라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얘네들은, 뭔가 우리가 자각 증상을 거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강 공부를 하면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간이 힘든 정도를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하는 일이 정말 한 50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1번으로 하는 게 해독입니다. 해독. 그 다음에 대사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혈액도 만들고, 독소도, 효소. 우리가 그, 몸을, 이렇게 운용하는데,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다양한 효소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효소들도, 간이 만들고 정말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혈액을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간이 튼튼하면 혈액이 깨끗하고 맑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독도 하고 대사도 하고 막 하는 일이 많은데 중요한 건 해독이 항상 우선입니다. 해독.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독이 되는 음식을 항상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간이 해독하느라고 대사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말고 술을 먹지 않는 아이들도 여성들도 그 지방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해독해야 할 알코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맨날 맨날 그거 알코올 해독하느라고 그 내가 먹은 음식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하는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사는 남아 있는 그 탄수화물도 우리가 에너지로 쓰이고 나면 다 지방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쓰이지 못하는 것들은 간에 아주 조금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고, 그 지방이 그냥 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정상간. 그, 우리가 순댓국에 나오는 그 간, 곱창집에 가면 이렇게 서비스로 주는 그 간, 정말 빨갛고 부들부들한 간, 건강한 간입니다. 근데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술 먹을 때 안주도 많이 먹는다. 그러면 매일매일 해독하느라고 대사를 하지 못해서 그 지방이 간에 껴있는 게 이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릴 때부터 탄수화물 많이 먹고 아이들 뭐 간식이 온통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도 비만하면 이렇게 지방간이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성들도 지방간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간염. 간염을 그대로 놔두면 이게 간경변, 지방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그냥 계속 놔두면 간경변, 간이 이렇게 아, 갖고 와, 딱딱해지는 생기사. 봐봐, 생기사 나도 들고 와야겠지. 음소거 좀, 네, 네.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러면 이제 진짜 간이 다시 복구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 그러면 간 얘기할 때 해독을 얘기를 하면 제가 꼭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좋으라고 우리가 한약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도 많이 먹고 요즘은 홍삼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제가 몸이 약한 손녀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아파트에 살았는데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약을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아까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하고 나면 한 첩, 두 첩, 이렇게 사오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한 첩, 두 첩. 아이니까 뭐 한제 이런 거 아니고 한 첩, 두 첩 이렇게 받아오시면 할머니가 이렇게 창호지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막 만듭니다. 여러 장 만들어 놓고 화롯불, 이렇게 화롯불에 정말 이 약탕기에 부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불을 정말 꽃불, 너무너무 약한 그 꽃불로 이렇게 계속 달이셨어요. 그, 이 창호지가 왜 필요한지를 저는 건강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이, 한약이라는 거는 약성이 강한 식물을 우려서 거기에 있는 약성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약성이 높은 건 독성도 높거든요. 그, 그 독성이 지나치게 높지 않으면 약이 되는데 그, 그 독성분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약방의 감초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약에는 감초가 들어갑니다. 그 감초가 그 한약에 있는, 약재에 있는 그 독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달여내면서 증발하는 수증기에 또 그 독성이 배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을 교체하면서 약을 달였던 이유는 그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삼배 보자기에 이렇게 꼭 짜서 그 집에 스텐 밥그릇 이런 거 있었는데 항상 한약을 이렇게 그 사발 그 도자기 그릇 그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것도 아마 그릇에 있는 나쁜 성분들도 이렇게 말으라고 약에 우려나지 말으라고 그렇게 정성껏 이렇게 달여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한약재 거의 다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이렇게 수입하는 과정에 배 타고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방습제, 방부 처리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너무 안전하게 잘 키우고 농약 안 치고 키웠다 하더라도 일단 수입되는 과정에서 한약재에 굉장히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그 한약재가 오면 이렇게 그 뭐 한약 시장, 경동시장 요런 데로 이렇게 가서 전국에 있는 한약재 재료상들이 가서 이렇게 해서 사서 그 한의원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요즘은 한의원에서 한약을 잘 안 다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의사가 이렇게 진맥을 하면 그 처방대로 약만 다려주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공장에서 그걸 약을 달여서 집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좀 놀랍긴 했어요. 그래서 그 참 한의원에 들어가니까 옛날처럼 한약 다리는 냄새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한약을 공장에서 이렇게 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려줄까요? 이렇게 절대 다려주지 않겠죠. 방부제, 방습제 처리가 많이 된 한약재를 뭐 만약에 뭐 집에서 다리다 해도 이렇게 전기 약탕기에 이렇게 다리겠죠. 이렇게 그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한 거예요. 이렇게 다려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레토르트 파우치, 이 비닐, 그러니까 석유가 원료인 요 비닐에 뜨끈뜨끈할 때 담아가지고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약재가 너무너무 좋더라도 이렇게 내가 마시게 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위험 요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특히 한약을 많이 먹이는 건 아이들 간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해독보다는 성장 대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에게 날마다 이런 한약을 많이 먹인다. 그러면 아이의 간이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할 시간과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한테 한약을 먹이거나 특히 홍삼 같은 거 먹이는 거. 홍삼은 굉장히 그 6년을 키워서 그 다음에 구중구포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약성이 강한 거예요. 약성이 강하다라는 거는 어린아이들 간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홍삼, 그러니까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아이들한테 절대 그 홍삼도 안 먹이고 이렇게 미삼이라고 해서 이렇게 뿌리 수염 많이 나 있는 그 부분들만 먹이거든요. 근데 마케팅에 의해서 우리는 아이들한테도 그 홍삼을 이렇게 많이 먹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런 건강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런 걸 이제 분별해서 먹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한의사나 홍삼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이 저를 이제 보면 되게 안 좋아하실 텐데 여튼 내가 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요런 거 먹이는 거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꼭 먹여야 돼. 어떤 이유로 해서 꼭 먹여야 돼. 그러면 아까 그 감초 역할을 하는 게 영양으로는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충분히 먹이면서 이제 내가 한약을 먹더라도 비타민 B를 충분히 먹으면 이 해독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쓸개. 쓸개 한번 볼게요. 쓸개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간에서 만든 담즙을 이렇게 농축해서 보관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 담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고기 먹었을 때,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간이 일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일할 때 도와주는 어떤 그 엑기스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담즙이 주로 언제 많이 퐁퐁퐁 나오냐면 아이들 성장 호르몬 나오는 시간. 우리들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이 담즙도 똑같이 분비를 합니다. 근데 이 담즙은요, 앉아 있거나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누워 있어야지 담즙이 퐁퐁퐁 나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밤늦게까지 밤 11시, 12시까지 술을 드시면 그때 담즙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간이 일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간이 일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담즙인데 그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간에 무리가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11시에서 1시까지 누워 있어야 하는 거. 잠을 푹 자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만약에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라면 누워라도 있어야지 담즙이 퐁퐁퐁퐁 나와서 간이 성장 대사라는 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몸이 약했기 때문에 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약을 많이 먹는 아이들은 간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 힘들면 조금 있다가 뭐 근육도 관장하지만 잠도 관장하거든요. 간이 힘든 사람은 잠은 푹 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지만 잠을 잘 잘 수 없었어요. 늘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를 또 해줘, 또 해줘, 또 해줘 해가지고 진짜 늦게까지 잠을 제일 안 잤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 호르몬도 안 나와, 담즙도 안 나와. 제가 물리적으로 많이 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얼굴도 노랗게 그 노란빛이 간이 힘들었을 때 나오는 낯빛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간 건강은 어른들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날씬한 몸이랑 되게 관련이 많아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간이 또 건강하지 않으면 암이라는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진짜 깨끗한 피를 만드니까 혈색도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의 간 건강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는 성장 대사와 너무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11시부터는 아이들이 누워 있기라도 해야지 그 대사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담석증도 굉장히 많죠. 스트레스 받으면 담석증 생긴다, 뭐 이런데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래요. 이 담즙을 쓸개가 이렇게 딱 농축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해독하느라고 담즙을 굉장히 많이 써요. 담즙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담즙의 원료가 콜린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콜린은 우리가 무엇을 먹었을 때 많이 나오냐면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난황, 그 레시틴이라는 성분을 많이 먹었을 때 콜린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음식으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담즙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소모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원료는 많이 안 들어와. 많이 쓰여. 그러면 얘가 돌이 아니라 그 담즙이 굳어지는 거예요. 담즙이 굳어져서 딱딱한 형태로 바뀌는 게 담석인 거예요. 그 담석이 너무 많이 차면 쓸개를 제거하기도 하죠. 근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쓸개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반드시 필요한 그 장기입니다. 너무 작지만 너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공부한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나의 담즙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즙의 원료인 콜린이 많이 들어있는 콜린을 만드는 레시틴이라는 영양을 내가 충분히 이렇게 많이 섭취를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평소에 일을 많이 한다면 담즙이 이렇게 굳어질 일이 많이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반주먹을 치고 요 관자리를 팡팡팡팡 두들기면 이 쓸개 마사지가 돼요. 그래서 쓸개즙이 안에서 뭉쳐지지 않게 이렇게 팡팡팡팡 쳐서 이렇게 좀 외부에서 굳어지지 않게 하는 물리적인 행동이거든요. 그것도 간 마사지. 아이들도 자기 전에 그거 해주면 쓸개에서 담즙이 퐁퐁 나와서 간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담즙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쓸개를 떼내신 분들의 공통점이 고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리고 이상하게 좀 담이 잘 결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경락선 얘기할 때 하고요. 반드시 쓸개를 떼내신 분들은 간의 피로도가 높으세요. 간이 혼자서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쓸개즙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피해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도미노처럼 반드시 간에 이상이 있다라는 거, 그거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은 이제 우리 얼굴에서 눈을 관장합니다. 눈의 건강을 보면 간을 알 수도 있는데요. 어떤 눈이냐면 뭐 황달 이런 거는 간이 진짜 완전 누가 봐도 간이 다 망가졌을 때 알 수 있는 거고 안구건조입니다. 안구건조. 지금 전 국민이 안구건조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간이 힘들면 눈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안구건조입니다. 안구건조가 뭐냐면 눈에 눈물샘이 있거든요. 눈물샘이 어디 있냐면 여기 눈 앞에 있는 거는 눈물이 나오는 구멍이고요. 눈물샘은 눈썹 아래에 있습니다. 눈썹 아래. 눈썹 아래에 있는데 왜 여기가 간이랑 상관이 있냐면 간경락, 쓸개경락이 발가락 특정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온몸을 돌고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데 요 자리가 딱 요 눈물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간이 힘든 사람들은 요 눈물샘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수시로 자주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의 성분은 수분과 굉장히 많은 유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쓸개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쓸개즙처럼 여기가 굳어 있으면 이 유화제, 각막을 보호해주는 눈물, 유화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구건조를 인공 눈물로 치유했다라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인공 눈물 하루에 하나 쓰기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10개, 20개 써도 그래도 눈이 너무 시리고 아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눈물샘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손을 비벼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던지 아니면 핫팩 같은 걸로 여기를 많이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간이 튼튼해지면 간경락 선마다 이렇게 그 부위들이 다 멀쩡하거든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이제 굳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건 그 해결이고 이거와 또 같은 맥락으로 아까 감경락이 이렇게 끝난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근육을 관장해요. 근육. 이제 아주 커다란 허벅지 근육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는 굉장히 자잘한 근육이 많습니다. 그 자잘한 근육 중에 정말 많이 쓰는 게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하루 종일 수도 없이 많이 움직이고 굉장히 얇고 그러면 이렇게 얇은 근육은 빨리 무너지겠죠. 내가 간의 피로도가 높으면 이렇게 커다란 근육보다 얇은 근육이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꺼풀이 축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축 늘어지게. 그게 안검하수입니다. 그 쌍꺼풀 수술하고 막 이러시는데 그거보다 좀 더 그 원인 해결은 간을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서 진짜 간 건강이 좋아지면요. 눈꺼풀이 이렇게 똥 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정말 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나이에 비해서 여기가 별로 많이 처지지 않은 건 제 간이 그래도 제가 그 조그만 간으로 많이 아팠던 그 간으로 제가 관리를 잘 해서 제가 눈꺼풀이 덜 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관리이고요. 백내장, 녹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가 된다고 전부 다 백내장, 녹내장이 걸리는 게 아니라 간의 건강을 내가 잘 케어를 하면 눈까지 맑은 피가 잘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백내장, 녹내장으로부터도 내가 이렇게 조금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관리는 쫓아 가보면 이제 간을 튼튼하게 하는 거, 간이 튼튼해지면 혈액이 맑아진다. 그래서 혈액이 맑으면 심장에서 아주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게 아주 바깥까지 가야 되는 정말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맑은 피가 잘 가기 때문에 백내장, 녹내장으로부터도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그 다음에 눈썹산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눈썹산은 뭐냐면 아까 간경락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간의 피로도가 높은 분들은 여기가 볼록하세요. 여기에 이제 뭉친 거예요. 간이 힘들어서 경락이 뭉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나 이마가 꺼져서 이마에 뭐 집어넣고 싶어 하는 분들 보면 대체로 다 여기가 불룩하신 분들이세요. 이마가 꺼진 게 아니라 간이 힘들어서 눈썹산이 불룩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간 관리를 하면 이렇게 매끈해지고 예뻐지세요. 그리고 눈썹산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요 엄지손을 요렇게 해가지고 빡빡빡 문질러주면 요것도 이렇게, 눈썹살 마사지도 되고, 이게 간 마사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근육을 관장합니다. 아까 제가 근육이랑 잠 이거 정말 잊어먹으면 안 돼서, 간의 피로도가 너무 높으면 근육이 아파요. 그래서 근육 경련이 잘 생겨요. 저 진짜 많이 아팠기 때문에 푹푹 자라지도 못했는데, 또 근육은 시도 때도 없이 뒤틀리고 아프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보통 아이들 성장기에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다리 아파는 아이들 간이 성장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간이 너무 힘들어서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주물러 주는 거는 그냥 임시 방편이고, 아이들 간에 좋은 비타민 B나 프로틴을 많이 먹이면 성장기 푹푹푹 자라면서도 근육이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성장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맨날 약을 많이 먹으니까 푹푹 자라지 않은데도 근육 경련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요. 너무 피곤한데 잠을 못 자요. 간이 힘든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근데 내가 간이 튼튼하다. 아무 데서나 머리만 닿으면 자요. 진짜 부럽죠. 이런 분들은 대체로 또 날씬해요. 간이 튼튼하니까 대사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도 조금 태평스러워요. 그 간이 쌩쌩하니까 스트레스 이런 거 해독을 빨리 시키고 대사를 빨리 하니까 마음도 태평스럽고 잠도 조금 잘 자고 일어나면 새 몸이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건강 관리하면서 40살 넘어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꿀잠이라는 거 딱 누워서 아침까지 꿈도 안 꾸고 계속 자는 걸 저는 처음 경험했거든요. 당연히 깊이 자지 못하기 때문에 꿈도 많이 꿉니다. 아이들 한참 성장할 때 떨어지는 꿈도 많이 꾸고, 다리도 많이 아프고, 이 다 큰일하고 힘들어서 아이들 간이 힘들어서 근육이 아파서 나오는 증상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눈꺼풀 근육도 이렇게 얇지만, 혈관 근육도 아주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근데 혈관이 이렇게 허벅지 이런 데는 이렇게 커다란 동맥, 정맥 이런 게 지나가는데, 혈관의 99.9%가 모세혈관입니다. 자잘한 혈관. 그 자잘한 혈관들은 간이 힘들면 혈액을 꾹꾹꾹꾹 짜는 힘이 더 떨어지겠죠. 그 혈관에 힘이 떨어지면 혈관이 툭툭툭 붉어져요. 그게 이제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은 더 중력에 의해서, 압에 의해서 더 붉어질, 툭툭툭툭 이렇게 볼록볼록해질 가능성이 많죠. 그게 하지정맥입니다. 하지정맥이 왜 여자가 많은지 아시겠죠? 남자들은 간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여자들보다는 간이 쌩쌩해서 혈관 근육도 조금 더 짱짱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간이 조금 작고 약하고, 게다가 내가 너무 많이 오래 서 있어. 그러면 물리적으로 하지정맥 이런 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정맥 수술이 이렇게 지지는 거거든요. 혈관을 지지는 건데, 해보신 분들이 다 그러세요. 옆에 또 생긴다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한다는 거. 원인은 간입니다. 간을 튼튼하게 해서 혈관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는 게 진짜 솔루션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요 혈관. 제가 성장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쫓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 시간에 들었다고 해서 모두를 다 이해하기는 힘드실 거고, 나한테 관련된 몇 가지만 이렇게 들으시고 실천만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굉장히 희망적인 건 간은, 빠르게 재생이 돼요. 빠르게. 정말 한 3개월 정도만 집중 관리해도 간은 빨리 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저는 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맑은 혈액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혈액만 맑아도 그 좋은 혈액으로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보내줘도 많은 질병이 예방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간이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간은 막 상했다가도 이렇게 복구가 되는데, 간암, 뭐
간경화 이런 거 되게 복구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 지경까지 말고 이런 건강 공부를 미리미리 해서 평소부터 내가 간 관리를 조금 한다면 빠르게 또 이렇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되게 희망적인 거죠. 성장할 때 아이들이 못생겨집니다. 피부도 까칠하고 막 푸석푸석하고 못생겨집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이들의 간이 성장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까지 막 뭐 머리카락까지 갈 영양이 혈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생명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크는데 포커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영양을 몰빵하기 때문에 요런 데가 이제 푸석푸석하고 못생겨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아이를 뭐 성장하는 기간에도 예쁘게 매끈하게 잘 키우고 싶다. 간에 좋은 영양을 많이 쏟아 넣어주면 그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그런 아이들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건강을 내 몸을 제대로 안다라는 게 얼마나 생활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인지를 저는 제가 하면서도 늘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여기까지 제가 그 자료를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뭘 해드리고 싶냐면 간은 그 계절은 봄이에요. 그 봄. 그 간이 힘든 사람들은 봄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졸립고 무기력하다라는 건 근육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육에 힘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간이 힘들어서 근육에 힘이 없고 간이 힘들어서 그렇게 졸립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어보시면 지금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간이 좀 안 좋다. 간이 조금 힘들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 관리를 하면 좋으냐면 봄 오기 전에 간의 관리를 해주면 좋아요. 내 간에 좋은 영양을 많이 넣어주고, 간에 안 좋은 거 하지 말고, 이런 관리를 해놓고, 봄을 맞으면 훨씬 더, 이번에 봄은 왜 이렇게 내가 힘이 나지? 나 왜 이렇게 졸립지도 않지? 감정도 편안하지? 이런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왜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는지 아시겠죠? 크느라고 간이 힘들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놈의 가시네가 엄마를 진짜 함부로 알고 이게 감정적으로 맞설 게 아니라 아이의 간을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 간이 너무 힘들구나. 간에 좋은 걸 많이 먹이고 간에 나쁜 거 덜 먹여야 돼요. 뭐? 나쁜 거. 밀가루, 간에 나쁜 거, 약,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첨가물, 환경 호르몬 이런 거 다 간에 나빠요. 그런 걸 덜 주고 간에 좋은 것들을 엄마가 이렇게 많이 준다면 아이들이 푹푹 자라면서도 착하게 자랄 수 있고요. 많이 주는데도 못됐다는 거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못된 척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서. 성장기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편한데, 내 간은 편한데 그냥 못된 척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유 진짜 공부하기 싫은가 보다. 공부를 그냥 안 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청색 음식이 좋고요. 간은요, 차가운 음식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말이 있어요. 간담이 서늘하다. 굉장히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 간담이 서늘하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 그러니까 간과 쓸개가 힘든 거예요. 세트바리가 다 힘든 거예요. 그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얼음물 먹이고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말은 없어져야 돼요. 전 국민의 간을 너무 해치는 거예요. 그 아이스 음료가 난 간이 지금 들고 난 간 진짜 자꾸 힘든데 나는 자꾸 찬 걸 먹어. 왜냐하면 찬 걸 먹으면 우선에 그냥 시원한 느낌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내 간을 위해서는 정말 차가운 음식 안 좋아요. 그냥 따뜻한 조개 국물 가장 좋은 간에 좋은 청색 음식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조개 국물 우리 봄에 좋은 조개들 많이 나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연이. 봄에 간이 힘드니까 간에 좋은 조개가 많이 나는 거예요. 모시조개 국물, 뭐 바지락 이런 거 해서 먹으면 되게 좋고 집에서도 된장찌개를 끓이더라도 조개 국물 이런 거 우려가지고 하는 게 소고기 넣는 것보다 훨씬 간에는 좋아요. 좋은 음식. 그 다음에 영양에 대해서는 일단 간은요. 간이 일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프로틴이에요. 프로틴인데 프로틴은 단백질이에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은 간이 또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면서 간에
또 안 좋은, 신장에 안 좋은 암모니아 요소, 요산 이런 게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100% 식물성 단백질이 너무 좋은데 시중에 판매하는 거는 또 GMO 이런 게 되게 많죠. 우리 뉴트리아이트에서 나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한 간에 진짜 좋은 100% 식물성 단백질이고 뭐 GMO 이런 거 근처에도 가지 않은 그런 거라 정말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레시틴, 그 담즙의 원료인 레시틴을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도움되고 간이 일할 때 조수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를 많이 드셔도 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간에 너무너무 좋은 게 밀크시슬인데 이거는 손상된 간세포를 빠르게 재생시켜요. 내가 좀 스트레스 많고 술 많이 먹어서 간이 조금 많이 힘들다. 그러면 밀크시슬을 그냥 꾸준히 드셔주시면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이 되고 실제로 수치로도 다 나와요. 밀크시슬 뭐 GOT, GPT 수치가 빨리 개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경락, 간경락. 제가 발 사진을 찾아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발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으로 발을 대신할게요. 이게 발이다. 발등에 발등. 자, 엄지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여기서 간경락이 시작이 돼요. 간경락이 시작이 되면 요렇게 해서 요 바깥쪽, 안쪽이죠. 안쪽 그 뼈를 지나요. 발목에 있는 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옆으로 와서 무릎 옆으로 올라와요. 무릎 옆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엄지발톱 무좀 100% 간이에요. 엄지발톱 무좀은 그 병원에서 약 먹고 매니큐어 바르고 이런 걸로 낫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간을 더 쳐요.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지발톱 무좀으로 피부과 가보신 분들은 혈액 검사를 해서 간 수치를 확인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간에 이분 간이 그래도 이 약 정도를 먹어내겠다, 발라내겠다 하면 약을 주시고 아니면 약을 안 주세요. 그 정도로 독하거든요. 근데 이 엄지발톱 무좀은 100% 간이 힘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이어트 하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체중계 사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 엄지발톱 무좀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이 무좀이 없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간은요, 아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뭘 많이 먹으면 간에 진짜 안 좋아요. 우리가 날씬한 몸을 유지해야 되는 건 내 간을 위해서라도 날씬한 몸을 유지해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말이에요. 뚱뚱한 아이들이 뭐 키로 간다. 그거 옛날 말이에요. 요즘 뚱뚱한 아이들은 그냥 계속 뚱뚱해요. 그 아이 간이 힘들어요. 네. 옛날에는 먹을 게 부족해서 이렇게 쌓여 있는 걸로 이렇게 썼다라고 성장에 활용을 했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먹을 게 넘쳐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만이라는 얘기는 비만 세포수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간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게 간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보면 그 이렇게 좀 체지방이 높은 분들이 여러 가지 몸에 나쁜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대부분 다 간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안으로 쭉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갈비뼈 밑에서 하나 끝나요. 하나. 그래서 그 여기 오른쪽 갈비뼈 요 언저리가 좀 우리한이 아프다. 간 쓸개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래서 내가 엄지발톱 근처 발가락을 많이 주물러 주는 것도 간 마사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 발가락 하고 요 사이 요 다섯 번째 살가 여기서 또 쓸개경락이 지나가요. 쓸개경락이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옆으로 이제 복숭아뼈 치고 옆으로 쭉 올라와서 엉덩이 뒤로 고관절 뒤로 가가지고 척추와 날개뼈 사이로 이렇게 쭉 올라와요. 우리가 담 걸렸다 하는 그 자리가 쓸개가 그 브레이크가 생긴 거예요. 쓸개 담자. 그 자리야. 담 걸리는 그 자리. 그래서 간이 너무 힘들 때 그 자리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못 잤을 때 담이 붙었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어디? 딱 손을 얹었을 때 세 번째 손가락 닿는데 여기 딱 쓸개경락. 여기가 무거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두 줄이 요렇게 귀 뒤로 한 바퀴 돌고 한 줄은 눈꼬리에서 끝나고 한 줄은 여기 눈썹산 앞에서 끝나요. 그 자리를 자꾸 주물러 주시고 하면 나의 간 관리, 쓸개 관리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작은 간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근데
업무량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업무량이 되게 많아서 근데 오늘 내가 너무 많이 힘들었다 하면 딱 이미 알아요. 날개뼈 그 자리가 뻐근하니 아파요. 그러면 저는 비타민 B, 밀크시슬 이런 걸 좀 듬뿍 먹고 자요. 그럼 아침에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 몸이에요. 이렇게 관리하는 게 건강이라고요.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대단한 병을 발견해서 어떡하노 그게 현대인은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내 몸을 제대로 알면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남편분들 보시면 여기가 얼마나 볼록한지 눈가가 껌껌한지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건강관리해서 눈가가 많이 밝아졌다. 아, 내가 간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아, 정말 무슨 제가 막 엄청나게 말을 빨리 했는데 집중되고 좋으셨죠? 네. 자, 뭐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질문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간했으니까 심장, 화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질문 없습니다. 안녕.